조수연 변호사의 안테나 두 번째 시간. 오늘 청문회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예. 어제 청문회 보셨죠? 예, 어땠습니까? 무슨 소감 좀 한 말씀. 예. 조금 보다가 예. 말다가 보다가 말다가. 근데 뭐가 한 방 터질 것 예.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게 없었어요. 애초에 뭐 그건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아, 그랬어요? 예,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 그렇대. 또 본인도 뭐 기자회견 하면서 다 하루 종일 기자회견 하면서 다 해명했고. 그렇게 더 이상 나오기는 힘든 구조였죠. 하긴 또 증인도 또 나오지도 않았고요. 없고, 아무도. 그지? 네. 증인 뭐 한 분 그 어르신 한 분 나오셔갖고 네. 그러셨대. 의미 없는. 예. 네. 그래서 별로 한 방에 터지질 않는데 누구 말로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욕을 먹을 타이밍인데 윤석열 총장이 그 정경심인가요? 네. 그 교수 기소해주는 바람에 그걸로 좀 까졌다 이런 얘기하대. 어제는 정말 이게 무슨 영화 같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자고 나면 한 편씩 터지는 무슨 뭐 대형 스릴러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어제 사실 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나왔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국 후보에게는 오히려 뭐 고마운 자리가 될 수도 있었고 뭐 추궁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그리고 그랬죠. 뭐 그래서 그 잘 맹탕으로 예. 흘렀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자유한국당. 그렇죠. 예. 예. 왜 그걸 했냐, 그렇죠. 청문회를. 뭐 면죄부 주는 거냐, 그렇죠. 뭐냐. 이렇게 해서 잘 가다가 예. 사실은 주인공은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이 미리 다 준비를 예. 하고 있다가 청문회 끝날 때쯤에 그냥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의 부인 예. 그분을 예. 그냥 사문서 위조죄로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에서 네. 기소라면 뭐죠? 법원의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뭐가 죄가 그렇죠. 있으니까는 네. 이제 내가 죄를 다 확보를 검찰이 하고 네, 이제 네. 판사님한테 넘기는 거네 쉽게 하면은. 그렇죠. 법원에 넘긴다는 얘기인데 예. 보통 그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예, 보통 일단 피고인 될 사람을 검찰청에 소환을 해서 그 죄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피고인 신문이라고 하죠. 피의자 신문이라고 피의자 하죠. 신문. 예. 그 절차를 거쳐야 피의자도 자기가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 또 검찰청도 피의자 여부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데 그런 네. 절차를 전부 생략을 했죠. 그럴 만한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였어요 그게? 이게 왜냐하면 예.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게 이제 혐의 사실이죠. 저기 예. 동양대 동양대학교 총장님 총장 명의의 명의의 표창장을 조국 후보의 따님이 어. 과거에 무슨 뭐 동양대학교에 가서 어떤 소위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 뭐 표창을 받았다. 예. 요게 근데 이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 요게 이제 혐의 사실의 요지인데 이게 날짜가 2012년 9월 7일자입니다. 2012년 9월 7일자인데 요 공소시효가 사문수위조는 7년입니다. 7년. 예. 9월 7일이니까 공소시효는 첫날 산입이에요. 첫날은 9월 7일이면 9월 6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가 9월 6일이죠. 6일 날 밤 어제 9월 12시 6일 밤 넘어가기 12시가 넘어가면 안 돼요. 직전에 친거네 쉽게 하면. 그러니까 참 검찰도 기다리다가 청문하게 끝날 무렵인 어젯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7년째인 2019년 9월 6일 밤 11시 다 돼서 11시 몇 경에 그렇게 예를 들면은 기다리다가 그때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네요 또. 그 부인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법적으로는 괜찮은가 이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뭐 추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검사가 기소를 할 때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딱 이건 기본이고 이것을 특정하지 않으면 기소가 안 되는 게 잘못된 기소라고 해서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건 기소가 잘못됐다 하고서 그냥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반드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표창장이 사문서 위조죄라면 이 표창장을 만든 일시, 언제 만들었고, 장소, 어디서 만들었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뭐 붓으로 썼는지, 뭐 컴퓨터로 썼는지, 그치? 이걸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위조자인 본인, 조국 후보의 본인이 가장 그렇죠. 잘 알겠는데 부인 조사를 못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특정을 했을까? 누군가가 진술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심부름을 해줬거나 뭐 해준 제3자의 정확한 진술을 해준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기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거 아니면 만약 저거 아닐까? 예? 저기 뭐지? 그 조국 부인이 네네. 뭐 누구 거기 뭐 PB센터 누구 네. 투자증권 그분 데리고 가서 네. 컴퓨터 훔쳐왔다며요. 네네네. 그 컴퓨터에 딱 써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거기서 쳤을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뭐 일시만 있겠죠 그러면. 일시. 네, 거기에는 뭐 그 속성을 보면은 언제 그 처음 입력 보고 날짜는 딱 나오네, 그죠? 그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처음으로 입력을 했으면 이제 컴퓨터로 해서 출력을 했다는 것까지는 나오지만 누가 했느냐. 또 이런 그것까지. 것까지 전부 다. 어찌됐든 그게 뭔가 그게 나왔지 이제 않았나? 혹시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기소가 되니 누군가가 진술해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문서 위조랑 또 반드시 따라 붙는 게 위조 사문서 행사죄입니다. 뭐 행사가 있다. 행사. 네, 위조를 해서 그걸 가지고 행사를 저 하는 학교에다 갖다가 내는 거. 네, 어디에 뭐 냈는데. 위조는 조국 후보의 부인께서 했어도 행사는 또 따님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학교에다가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행사는 또. 그건 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고. 그래서 이 검찰 입장에서는 뭐 시간도 없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청문회 중간에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건 그렇다 하더라도 놀랄 도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죠? 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부분은 그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도 검찰을 비난할 만한 상황은 못 뛰는 상황. 어떻게 보면은 뭐 봐주려고 봐준 게 아니라 도저히 시간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다고 청문회 하는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렇죠. 라고 해도 괜찮은데. 청문회 대상자의 부인을 막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할 수도 없고 시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뚝심을 그리고 그분의 의지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 아무튼 이 돌이 이 공이 축구공은 아니고 럭비공이다. 그래서 어디로 쓸지 모른다. 아니 근데 하긴 이러다 보니까는 여당인가 청와대인가 어디 국회에서는 무슨 내란죄 조사하듯이 이렇게 막 서둘러가고 하냐라고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서운할 거예요. 솔직히.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엊그제 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훌륭하다고 막 이랬는데 분위기 좋게 그렇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전광석화처럼 그 자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분을 지금 가뜩이나 곤경에 처해 있는데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완벽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서운한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저의 뭐 이 소심한 상상인데 소위 말하면은 윤석열 총장을 내세워서 진격 앞으로 해갖고 저쪽을 칠 줄 알았는데 이놈의 뽑은 칼이 딱 돌아서 갖고 자기를 치니까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들의 직속 상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내 인사권자입니다. 그렇지. 검사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가지고 있고 인사도 가지고 있으면 그 다 사람이 가지지 뭐.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상대로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뭉쳐서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는 검찰의 쿠데타라고 그렇게 막 나오지. 지금 볼 수도 있는 입장에 격앙된 입장이죠,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법대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겠고. 하긴 뭐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법대로 세게 하라고 했으니까 또.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솔직히 만약에 실제로 그 조국 후보의 부인께서 이 표창장을 실제로 본인이 위조를 했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법적 책임을 이 상황에서 질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니 뭐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으니까 이것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뒤 보면은 이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뭐 위조를 했다고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은 뭐 불기소 하겠는데 밤에 몰래 가서 컴퓨터 훔쳐오고 소위 말하면 또 전화 걸어서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뭐 상의도 하고 이러면은 원래 이런 사람들은 확 잡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가? 원래 늘 보면 판사님들 얘기하는 게 도주의 우려 있고 증거인멸 다 따다닥 맞아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는 굉장히 높은 케이스죠. 그죠. 전 정권 사람들 수사를 할 때의 잣대를 그대로 대면 그 뭐 사실은 엄중한 처벌의 대상인 것만은 맞죠. 그래서 이제 안 해야 될 행동들을 하신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를 불러다가 수사한 다음에 거기 구속영장 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럴 개연성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문서 위조나 요 부분 위조 사문서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칠 수는 없습니다. 요까지만 해서는 이것은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지금 할 수가 없는데 다른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뭐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수사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오히려 불안하고 이럴 정도로 지금 사실은 전체적인 커다란 것 중에서 이 표창장 부분은 굉장히 소소한 부분이거든요. 요만한 부분이고 더 큰 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문제고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자존심 싸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 검찰과 청와대 또 그 한국당과 민주당, 한국당과 청와대 이렇게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래서 조국 후보를 뭐 임명이 되면 어디가 자존심이 무너지고 임명이 안 되면 뭐 어디가 자존심이 무너지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도 사실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이건 타이건 돼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전국 2,000명의 검사를 어떻게 통솔을 하고 장관으로서 어떻게 믿어? 제가 보기에는 하기 어렵고 이분은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에요. 가면 검찰의 상사인데 상사가 부임을 하면서 자기들을 개혁하려 온다고 공언하고 오는 상사를 검사들이 나는 너네들을 개혁하러 가는 거야 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니네 2,000명 중에 1,500명은 날릴 거야 이래야만 누가 그걸 믿어. 그리고 검찰 개혁은 사실 장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사실은 국회에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해야 되지 장관이 혼자 가가지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내 새끼를 치러 가는 건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우리 안 해봤습니까? 천정배 장관님 오셔가지고 옛날에 뭘 하셨는데 아무것도 그리고 당금실 장관님 오셔서
개혁 하셨지만 아무것도 못 하신 전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가셔서 뭐 한다, 법무부에 뭐 탈검찰화 이런 걸 하신다고 하는데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법무부에 검사들을 임명을 안 시킨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인사 발령권자가 누군데? 청와대인데 청와대에서 인사 발령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업적이라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이제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내리셔서 검찰 개혁이 뭐 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면 사실은 검찰을 가장 잘 알고 장악을 잘 아는 고위 검사장 출신의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검찰을 딱 장악을 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다. 그것은 뭐 진리입니다. 그러면 3년 뒤에 윤석열 총장을 그 장관으로 올려갖고 거기 보고 개혁하라면 잘하겠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님은 앞으로 대통령을 하든지 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제 그 누구도 임명직을 안 될 것 같아. 이게 하루가 아니라면 뭐 불안해가지고. 근데 우리 검사 생활 해보셔서 이제 그 생리를 좀 아시는데 검찰이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는 뭐 대충 무마할 방법이 아니죠? 안 됩니다. 이제는 끝까지 우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야 돼요. 그죠? 이게 브레이크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냥 가야 돼서 이제 지켜보는 사람도 이제 안쓰러운 단계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좀 국민들 마음이 좀 편하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국민들 마음에 상처되고 이렇게 안쓰럽고 하는 거 그래도 우리 좀 지켜봤으면 조변 보면니까는 검찰 쪽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보통 같으면은 그냥 싹 막 어떻게 보면 씹으려고 할 텐데 상당히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친정집 욕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을 싹 때리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아니 뭐 저는 안 돼서 이 청문회를 하다 보면 옛날에 한국당에서 이제 집권할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자기 쪽 사람들은 자꾸 막 보호하려고 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전부 막 공격만 하려고 하는 어제도 어제 나 보기 흉한 게 또 있더라고. 그죠?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보기 흉해요. 그죠? 아니 논리도 안 맞고 무조건 편들으려고 하니까 어색해. 너무. 그분들이 청문위원인지 아니면 진짜 변호사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집사람도 별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어제 이렇게 봤는가 봐요. 뭐 표창원 의원님이라든지 뭐 이런 몇 분은 평상시는 안 그래 보이고 똑똑하신 분 같은데 완전히 어제 와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뭐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PR을 구별을 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 국민들 눈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나마 민주당 쪽에서 우리 논산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이 의외로 말씀이 보면은 이게 적군인지 악언인지 모르게 팍팍 때리는 거예요. 금태섭 의원 보세요. 금태섭 의원은 조근조근 이렇게 따지시는데 그리고 이제 뭐 알려주기도 하고 또 편도 들고 하는데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면 그만둘 거냐? 아니 그러니까 그만둔다면 모르고 마누라는 법으로 처벌을 받지만 나는 안 그만둔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보는 마누라들도 표 많이 나가려니까 아니 마누라 구속되는데 어떻게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니까요. 그건 뭐 부부는 연대 책임 져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해도 너무하시대 진짜. 어제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지만 쓴소리도 많이 했는데 조금 틈틈이 하시더라고. 서울대 박사과정에 조국 후보가 제자였다는데 지도 교수였답니다. 그런데도
뭐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또 확인은 못 받았다고. 아, 수령만 했구나. 아니, 논문이 내가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예. 드려서 말하지만은 지도 교수가 깐깐하면은요. 예. 학생들이 피곤해서 에이 못해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예. 내가 금태선 의원이 지도 교수인데 깐깐해하고 졸업을 못 하셨구나. 논문 통과를 안 하셨구나. 예. 아니 변호사 하면서 다니면 좀 이해를 해줬어야지 또 그걸 또 이렇게. 아니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맞아. 아니 그냥 예.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수연 변호사님 만나서 청문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